자, 그래서 달의 크기와 운동부터 본다. 달의 크기와 운동. 일단 달의 크기를 측정한다. 우리 지구의 크기를 측정하는 원리는 뭐라고 했어? 지구 측정 원은 뭐하고 뭐가 비례한다. 원은 중심각에 비례한다. 호는 원의 중심각에 비례한다. 중심각과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 됐어? 네. 호의 길이하고 중심각이 비례한다. 그걸로 지구 크기를 측정했단 말이야. 근데 달의 크기도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어. 비례식으로 구하는데 이거는 중심각하고 호의 길이가 비례한다로도 구할 수는 있는데 그거 말고 다른 원리. 자, 일단 물체 크기는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잖아. 가까이 있으면 크게 보이지. 맞지? 그러니까 멀리 있으면 작게 보이는데 그거를 그지? 봐봐. 달이 아주 먼 거리에 여기에 요만한 크기로 있단 말이야. 그지? 있어. 근데 가까이 있는 거는 조그만 물체라도 내 눈에 가까이 되면 굉장히 크게 보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동전이나 이 동그란 물체를 달하고 딱 사이즈를 크기를 맞추는 거야, 이렇게. 그게. 우리 손가락을 딱 하면은 저 멀리 있는 아파트 크기하고 똑같이 맞출 수 있잖아, 이렇게. 맞지? 손가락 하나로 니들을 다 가릴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달이 있는데 그 달하고 내가 동전을 하나 갖고, 그지? 그 달 크기하고 사이즈를 딱 맞춰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딱 맞다. 눈이 여기에 있고, 그지? 그러면 뭐가 생기는가 하니까 큰 두 개의 삼각형이 생기는 거야. 삼각형이 생겨.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큰 삼각형하고 이 작은 삼각형이 어떻게 닮은 꼴이지.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의 어떤 비례식으로 세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서로 닮은 두 삼각형에서 대응변의 길이가 비례한다. 쌤은 저희 학교 와가지고 그러면서 대응변 닮은 삼각형 안 배워가지고. 자, 보면 이 큰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삼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요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나올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 작은 삼각형하고 큰 삼각형이 닮았다 이 말이야. 그지? 자, 그래서 봐라. 눈에서부터 물체까지의 거리를 L이라고 할 때 요거하고 대응되는 게 뭐야? 바로 눈에서부터 달까지의 거리. 이게 대응이지. 자, 요렇게가 이제 같은 모양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그래서 스몰 L하고 라지 L이 대응된다. 이런 표현이야. 그러면 여기에 물체의 지름을 스몰 d라고 할 때, 여기 스몰 d. 물체의 지름하고 뭐하고 대응이 되는 거야? 달의 지름. 얘가 대응이 된다고. 됐지? 그래서 얘하고 얘가 대응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비례식을, 그지? 스몰 l하고 라지 l이 대응이 된다면 스몰 d하고 라지 d가 대응이 된다. 이런 식으로 비례식을 쓴다 이 말이야. 됐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측정해야 되는 값은 뭐냐? 물체에서 거리까지, 물체까지, 그지? 눈에서부터 물체까지 거리 측정할 수 있지. 그 다음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우리가 측정하는 거냐? 아니고 과학자들이 측정해 놓은 값을 쓰는 거야. 우리가 측정하는 게 요거는 아니지. 물체의 지름은 우리가 측정하는 거가 맞지? 요거 우리가 물체 지름 측정해야지. 그지? 그리고 달의 지름은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값이잖아. 그래서 얘 스몰 l 값과 그지? 스몰 d 값을 우리가 측정해야 된다. 됐나? 그래서 물체의 지름하고 또 한 개는 뭘 측정해야 돼? 그렇지. 물체까지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 거야. 맞지? 물체까지 거리 L을 측정한다. 이런 얘기야. 됐어.
자, 그리고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은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라고 했지. 이거는 우리가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자가 계산해 놓은 값을 쓴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알고 있어야 되는 값이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는 값. 그지? 자, 그래서 그지? 요거는 small d, small l, small 대 large는 small 대 large 이렇게 표현했지. 근데 여기에서는 large 대 small은 large 대 small 요렇게 비례식을 썼다. 어떻게 써도 상관없어. 네. 그지? 그러니까 large 대 large는 small 대 small 이렇게 써도 똑같단 말이야. 네. 그지?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려고 하는 것이 달의 지름이기 때문에 d 이꼴로 고치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해서 같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d 곱하기 small l은 large l 곱하기 small d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d를 놔둬놓고 이항을 시켜주면 d는 어떻게 l분의 dl 이런 식으로 값이 나오게 된다. 자, 그렇게 이제 구해봤을 때 달의 크기, 우리가 크기라고 하는 것은 지름 또는 반지름 이런 걸 크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달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얼마? 약 4분의 1 정도가 됩니다. 됐죠? 4분의 1 정도가 된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달의 공전. 달은 뭘 중심으로 공전해? 지구 중심. 그렇지.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를 도는데 얼마 걸려? 약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에 360도를 도는 거거든. 봐봐. 한 달이면 우리 며칠 잡아? 30일에서 30일. 30일. 평균 30일 잡아. 네. 30일에 360도를 돌면 하루에는 몇 도를 도는 거야? 약 12도? 이런데 13도씩을 돈다. 이래 보면 돼. 왜 12도가 아니고 13도냐니까 이 한 달 한 바퀴를 도는데 딱 30일이 걸리는 게 아니고 27.3일이 걸려. 아, 네. 알겠나? 27.3일이 걸리기 때문에 그지? 12도가 아니고 13도가 된다고. 됐지? 자, 그래서 봐봐. 공전 방향은 실제 별들이 움직이는 방향은요, 서해수동입니다. 공전 방향은 어디? 서해수동. 하루에 몇 도? 13도. 서에서 동쪽으로 13도씩 움직인다. 됐지? 자, 그 다음 달은 빛을 내나? 빛을 안 내지. 안 돼요. 맞지? 달은 빛을 안 낸단 말이야. 그러면 달이 보이는 이유는 왜 보여? 햇빛이 비춰서. 그렇지. 햇빛이 비춰서 보이는 거지. 햇빛이 들어가는 곳은 우리가 볼 수 있고 안 들어가면 안 보인다 이 말이거든. 그죠? 그래서 달의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위치와 상태 이런 표현이거든. 달의 위상. 그래서 지구에서 볼 때 햇빛이 들어가는 곳, 즉 햇빛을 반사해서 보이는 달의 모양이다. 달이 실제 찌그러진다 이런 건 아니잖아, 그지? 그래서 달의 위상 변화 순서는 요거는 순서를 외워야 돼. 삭, 초승, 상현, 그 다음에 보름, 하현, 다음에 금음삭 이렇게 돼 있어. 삭은 삭달이라고 부르면 삭달이라고 해서. 그건 삭. 자, 삭은 봐봐. 우리가 여기서 삭, 초승, 상현, 망, 하현, 금음, 그 다음에 다시 삭이거든. 자, 달이, 그지? 달이, 자, 삭이라고 하는 것은 달이 안 보이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하나도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여. 삭. 됐지?
안 보이는데, 자, 우리 달이 보이는 거는 어느 쪽부터 보이는 거 아니까 오른쪽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야. 자, 달은 어디서부터 보인다? 오른쪽부터 나타나. 그래서 가려지는 것도 오른쪽부터 가려지는 거야. 자, 잘 봐. 그래서 자, 초승은 어떻게? 오른쪽부터 나타나니까 오른쪽에 조금 이렇게 보일 거야. 눈썹달 이렇게. 됐어? 오른쪽부터 나타난다. 나타나가지고 점점 커지겠지? 점점 커지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반달이 됐단 말이야. 이게 상현달이야. D자 모양의 반달이 상현. 됐지?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 전부 다 보이겠지? 보름달이 망. 됐지? 그 다음에 다시 가려지는데 어디서부터 가려진다고? 오른쪽부터 다시 가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즉 보름달에서 오른쪽부터 싹 가려지기 시작한다고. 가려져 가지고 남은 게 왼쪽에 반만 남았어. 이게 하연달이야. 됐지? 하연달이고 그 다음에 제일 끝에는 왼쪽에 조금 남았을 거잖아. 그지? 이게 금음달이라는 얘기. 초승달하고 금음달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고 왼쪽에 조금 남아있는 거는 이제 거의 다 가려진 거고. 그지? 어째? 거의 다 가려서 사라지기 전이고 그 다음에 다시 sak은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망이 보름달이에요. 망이 보름달이야. 망이라고도 하고 보름달이라고도 하고. 됐어? 자, 그래서 우리는 삭, 상현, 망, 하현이다. 자, 이렇게 이제 순서를 배웁니다. 삭, 상현, 망, 하현. 하현. 됐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통 이제 찾는 것이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림에서. 어느 쪽에 있는 것이 삭이냐 하니까 태양 쪽 있지. 햇빛이 오는 쪽. 태양 쪽에 있는 게 삭. 됐어? 자, 태양 쪽에서부터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가 하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야 돼. 됐어? 그래서 90도 간격으로 여기가 삭이면 그 다음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여기가 하얀 D자 모양. 그 다음 여기는 보름달 망이면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하현달 D자의 반대 모양. 요렇게 됐나? 그지?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이제 초승달이 오른쪽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D자 모양 다 나타났다. 반대 D자 모양. 그 다음에 금음달 왼쪽에 조금 남아있어. 이런 거야. 됐나? 그래서 삭은 어느 쪽이다? 삭은 태양 쪽이다. 태양 쪽이요. 망은 태양 쪽 아니다. 망은 태양의 반대쪽이다. 맞지? 자, 망은 보름달 모양이다. 상현은 오른쪽 반달 D자 모양이다. 하현은 왼쪽 반달. 그지? 하현. 자, 그래서 태양 쪽에서도 삭, 상현, 망, 하현이다. 됐나?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지구고 여기 있는데 햇빛이 여기에 있어. 하나, 둘, 셋, 넷. 자, A, B, C, D 이렇게 돼 있어. 자, 상현달이 어디에 있을까? 상현달은 초승달이죠. 상현달 어디에 있어? 상현달은 C에 응? C요. 그렇지. C가 상현달이야. 태양이 있는 쪽이 삭. 삭이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삭, 상현, 망, 하현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우지 않으면 분명히 실수로 틀릴 수 있어. 외워야 돼. 그래서 태양 쪽이 삭,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삭, 상현, 망, 하현이니까 삭에서 처음에 시작할 때가 여기가 초승달이고 이쪽이 금음달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좋아. 그 다음
달의 위치와 모양 변화가 있는데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어려워. 자, 달이 공전을 하잖아. 자,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합니다. 맞지? 지구에서 같은 시간에 달의 위치를 보면요. 달의 위치를 보면 어디에서 어디로 달이 매일 약 13도씩 하루에 13도씩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이게 서쪽에서 동쪽으로야. 서쪽에서 동쪽으로 매일 조금씩 이동을 한다고. 이거 자, 달은 매일 어디에서 떠서 어디로 진다? 아니야. 달이 뜨고 지는 거는 태양이 뜨고 지는 거, 달이 뜨고 지는 거, 별이 뜨고 지는 거 어디에서 뜨고 어디에서 진다? 동에서 떠서 서로 져. 알겠어? 동쪽에서 뜨잖아. 지구 자전이 서에서 동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고. 알겠어?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 근데 이거는 또 왜 또 서에서 동이냐? 매일, 그지? 매일. 자, 이거는 뭐냐니까. 자, 보름달이 있어. 상현달이 있다 치자. 상현달 여기. 상현달이 여기 있겠지? 상현달이 지금 몇 시인가 해진 직후기 때문에 오후 6시야 지금. 오후 6시경. 또 6시나 7시. 18시 이렇거든. 그래서 여기에 달이 있는데 그날 요렇게 서쪽으로 질 거잖아. 졌어. 그래서 져가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달이 뜨겠지. 다음날 달이 뜬단 말이야. 그지? 뜨는데 한 바퀴 삑 돌아가지고 똑같은 시간에 이 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니까 요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야. 또 가서 똑같은 시간에는 그 다음에 요쪽에 위치하고 있다고. 이제 7일이니까 8일, 9일 똑같은 시간에 위치하면은 10일 요 위치에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달이 뜨는 시각이 매일 조금씩 늦어지는 거야. 똑같은 위치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날 보면 여기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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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조금씩 늦게 뜨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매일 사진 촬영을 해갖고 관찰을 하면 살짝 동쪽으로 이동하는 걸로 보이는 거야. 자, 그게 요런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매일 뜨고 지는 거는 동에서 선대. 하루하루 이동하는 위치를 보면, 그지? 서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그림 자체로 따로 이제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야. 이제 오후 6시에 동쪽에서 뜨고 있는 달은 무슨 달이야? 보름달. 됐지? 오후 6시에 남쪽 하늘에 있는 달은 무슨 달이야? 상현달. 이게 D자 모양이니까 이게 상현달이야. 요게 자, 음력 15일에는 동쪽에서 보름달이 뜨고 있습니다. 맞나? 그 다음에 자, 음력 오후 6시에 그지? 자, 서쪽 하늘에 있는 달은 무슨 달? 초승달.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초승달. 그래서 음력 7, 8일경에는 남쪽 하늘에서 상현달이 위치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름달은 음력 15일에 보름달은 동쪽 하늘에서 뜨고 있지. 동쪽 하늘에 뜨고 있는데 이게 보름달이 남쪽 하늘에 있을 때는 자, 요렇게 이제 하루에 동에서 떴잖아. 그지? 그래서 남쪽 하늘에 있을 때는 몇 시일까? 여기서. 6시. 6시에 떴어. 그러면
90도를 더 가잖아. 90도를 더 가면 6시간 후야. 보름달은 6시간 후. 즉, 오후 6시니까 저녁 12시. 자정. 24시가 되는 거지. 24시에 남쪽 하늘에 있어. 그리고 다시 6시간 후가 되면 서쪽 하늘로 지는 거지. 즉, 새벽 6시. 06시. 새벽 6시 되면 서쪽 하늘로 진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떠서 새벽에 지는 거니까 한밤중에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달이 무슨 달? 보름달이다. 가장 오랫동안 볼 수 있는 달. 자, 그런 얘기다. 그 다음 일식과 월식 들어갈게. 10월 보름달 되는 거로 18시고 6시죠. 18시지. 오후 6시면 18시. 18시야. 18시에 떠가지고 06시에 진다. 이렇게 보름달은. 그치? 그 다음에 일식과 월식은, 일식은 뭐가 가려지는 현상. 식은 가려진단 말이거든. 근데 일식은 누가 가려져? 해 일자야. 달 월자거든. 1월, 2월 하잖아. 달은 월이고 해는 일이야. 그래서 일식은 누가 가려져? 태양이 가려지는 거야. 됐지? 태양이 가려져. 태양이 가려지려면 위치가 어떻게 돼야 되겠는데, 여기가 지구가 있어. 지구가 있는데 여기 태양이 있잖아. 태양이 가려지는 이유는 태양과 지구 사이에 뭐가 오면, 달이 오면 가려지잖아. 태양이. 맞지? 그래서 태양, 달, 지구의 순서가 됐을 때 그때가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다. 됐어? 근데 태양이 있는데 달이 바로 앞에 딱 서가지고 태양이 완전히 가려질 때가 있겠지. 또는 조금만 가려질 때도 있겠지. 그래서 완전히 가려질 때를 개기일식이라고 불러. 조금만 가려질 때는 부분일식이라고 불러. 됐어?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그지? 여기서 볼 때 어느 부분에 있는 사람들이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느냐?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부분일식을 볼 수 있느냐? 그 위치만 잘 보면 돼. 자, 태양이 있고 달이 있으면 달 뒷면에는 그림자가 생길 거잖아. 그지? 그림자가 생기는데 달이 여기에 있고 달의 바로 뒤쪽에 진한 그림자가 생기는데 이 진한 그림자는 빛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야. 그거를 본 그림자라고 하거든. 본 그림자. 알겠나? 본 그림자.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림자라고. 안 들어오는 지역이라고. 그러니까 본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은, 자, 빛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하나도 안 오는 거야. 하나도 안 온다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다. 완전히 깜깜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본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은 뭘 볼 수 있다?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 거야. 자, 위치 알아야 된다. 자, 달의 본 그림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본 그림자 안에 있으면 개기일식, 태양이 완전히 가려지는 거야. 그치? 그러면 빛이 조금 들어오는 부분이 있거든. 그 조금 들어오는 부분은 약간 그림자가 생기기는 생기는데 그래도 좀 보여.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반그림자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면 이 반그림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일식을 볼 수 있다? 그렇지, 부분일식을 볼 수 있다. 요거를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일식은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달이 위치해 있을 때, 맞지? 그러니까 달이 어느 쪽에 있다고? 태양 쪽에 있는 달이라는 이야기잖아. 태양 쪽에 있는 달이면 달이 위상이 사귈 때야. 맞나? 사귈 때. 그치?
자, 그래서 본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은 개기일식, 반 그림자에 있는 사람들은 부분일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 됐지? 그리고 봐봐. 자, 여기에 내가 살고 있는데 달이 이쪽에서 요렇게 오고 있어. 자,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요렇게 진행을 해갖고 온단 말이야. 맞지?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오면 태양이 있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이게 이쪽이 태양의 오른쪽이 되겠고 여기가 태양의 왼쪽이 되겠지. 맞지?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지? 달이 딱 오면은 태양의 어느 쪽부터 가려져? 태양이 어느 쪽부터 가려져? 여기서부터 가려질 거잖아. 여기서부터 가려지니까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고 그 다음에 다 지나가면 다시 오른쪽부터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그래서 오른쪽부터 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줘야 돼. 그지? 달이 이쪽에서 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올 거니까 오른쪽부터 이렇게 가려진다. 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월식이야. 자, 월식은 뭐가 가려진다? 다 전체적으로 달이 가려진다고. 알겠지? 달이 가려진다. 자, 그러면 달이 가려지려면 자, 여기에 태양이 있어. 그리고 여기에 지구가 있어. 근데 달이 안 보이는데 어디에 가야 될까? 바로 지구 뒤쪽에 가야 달이 안 보이는 거야. 왜? 지구에 그림자가 존재할 거잖아. 그러니까 지구 그림자 안쪽에 들어가서 달이 안 보인다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런데 지구에도 그림자가 본 그림자하고 반 그림자 이렇게 있거든. 근데 이쪽은 반 그림자인데 지구 바로 뒤쪽에 있는 이 부분이 본 그림자야. 월식은 일식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구의 본 그림자에 들어가야만 안 보이는 거야. 자, 그러면 월식 중에서 개기월식은 전체가 안 보이는 거지. 전체가 안 보이는데 실제로는 보여 이게. 그러니까 달 전체가 본 그림자에 들어가 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여?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물론 밝게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붉게 보인다. 이게 개기월식이고. 그 다음에 조금만 가려졌다? 부분월식이야. 됐어? 부분월식이다. 자, 부분월식은 본 그림자의 일부가 가려진 거지? 자, 일부가 가려진 거야. 자, 봐봐. 여기가 지구의 뒤쪽에 있는 이 그림자가 무슨 그림자? 본 그림자. 본 그림자 속에 다 들어가 있으면 전체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개기월식. 달이 전체가 붉은색으로 보여. 안 보여야 되는데 붉은색으로 보인다고 이거는. 그 다음에 반 그림자에 들어가는데 얘는 월식이 아니야. 조심해야 돼. 요거 월식이 아닙니다. 희미하게 다 보이는 거야 이거. 그래서 본 그림자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본 그림자에 들어가 있잖아. 여기가 이제 안 보이는 거거든. 그래서 일부가 본 그림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달이 부분 월식이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그지. 자, 그래서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고 지구 그림자 속에 달이 들어가 있는 요 순서. 그러니까 태양의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요거는 보름달일 때야. 보름달일 때. 달의 위상으로는 보름달인데 월식이 생길 수 있다. 그러면 일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겠나? 월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겠나? 월식. 그건 월식을 볼 수 있는 지역이 많아. 월식은 달의 본 그림자에 들어가면 밤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볼 수 있는 거야, 월식을. 근데 일식 같은 경우에는 딱 본 그림자에 사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만 일식을 볼 수 있어. 또는 부분 일식도 이렇게 반 그림자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만 볼 수 있다고.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월식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봐봐. 지구에서 달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우리가 달을 딱 보면 얘가 달의 왼쪽이잖아. 왼쪽이 얘가 오른쪽이거든. 그러니까 자, 그림자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달의 왼쪽부터 가려진다 이런 이야기야. 하게 일식이 생길 때는 태양의 오른쪽부터 가려지지만 이거는 지금 달이 가려지는 거기 때문에 왼쪽부터 가려지고 왼쪽부터 나온다. 요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되겠어? 자, 일단 요까지고요. 그 다음 뒤쪽으로 바로 넘어갈게. 봐봐. 여기는 태양인데 너가 망원경은 학교에서 아직 안 했지? 망원경은 아마 안 나올 거야. 안 나올 거기 때문에 빼고 할 겁니다. 알겠지? 자, 빼고. 자, 태양계 구성해 볼게. 태양계. 자, 태양계에는 태양계 중심에는 누가 있다? 몇 쪽이에요? 응? 몇 쪽이에요? 67쪽. 태양이 있겠지? 그지? 태양계의 중심에는 태양이 있습니다. 자, 태양이 얘가 별이야, 별. 스스로 빛을 내고 있지? 그래서 별 또는 항성 이렇게 표현한다. 태양이 별이야. 태양이 중심이라고. 태양이 중심이고 봐봐. 여기에 별이 있고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을 행성이라고 하지. 태양을 중심으로, 별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애들은 행성이라고 표현합니다. 행성. 맞지? 자, 그러면 지구도 행성에 해당되잖아. 그러면 이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애들은 뭐라고 부를까? 위성. 그래, 위성이라고 하는 거야. 위성. 알겠지? 그래서 태양계에는 행성, 위성, 그지? 위성. 그리고 작은 행성들 뭐라고 불러? 암성. 소행성. 알겠나? 소행성. 위성 주위로. 위성은 행성 주위를 일정한 궤도를 따라서 도는 거고, 소행성은 일정한 궤도가 있기는 하지만 아주 작은 놈들이 얘들. 아주 많아, 개수도. 자, 그리고 이제 해성이라는 것도 있지. 해성. 헨리 해성 들어봤어? 태양계가 있으면 외부에서부터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 있어.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놈. 그치? 해성. 자, 요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지? 있는데, 어쨌든, 자, 여기서는 행성 중심으로 본다. 태양계에 있는 행성은 총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4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봐줘야 돼. 됐지? 자,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천해 이렇게 돼 있겠지? 그지? 그래서 수금지화 목토천해 되는데, 자, 수성은 태양에 제일 가깝고 크기가 제일 작다. 뭐가 없어? 얘는 공기가 없어. 공기가 되게. 크기가 작기 때문에 중력이 작아서 공기가 없는 거야. 공기가 없으면요, 밤낮의 온도 차이가 매우 크다. 기온 차이가 매우 크다.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지? 그리고 운석구덩이가 많다. 그러니까 수성은 결과적으로 따지면 뭐하고 비슷한가 하니까 달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야. 크기도 비슷하고 공기도 없다 비슷하고, 그지? 밤낮 온도 차이가 크다 이런 것들 다 비슷하다. 근데 공기가 없으면 왜 약간 밤에 평풍보다 왜 비슷해요? 공기가 아주 저해주는 저항 같은 거. 낮에는 그냥 햇빛이 다 들어오니까 엄청 뜨겁고, 밤에는 우주공간은 그냥 다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하 막 150도까지 막 떨어지는 거지. 알겠나? 근데 공기가 있으면 낮에 받았던 에너지를
내보내야 되는데 네. 공기가 한번 잡아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거야. 그래서 따뜻해진다고. 아, 네. 근데 공기가 없으면 그냥 다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진다. 자, 그 다음에 금성은 지구하고 이제 크기가 가장 비슷해. 네. 지구하고 비슷한데, 자, 어떤 공기가 있느냐니까 아주 두꺼운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어.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대기가 있어가지고 기압도 높고 표면 온도도 높다 이런 얘기야. 한 90기압 정도 돼. 평균이 뭐 우리나라 지구 기온 지구 평균 온도는 15도지. 여기는 한 450도. 이 정도 올라가. 여기는 엄청나게 높다. 그지? 이산화탄소 엄청나게 두꺼운 대기가 있습니다. 그럼 화성은요, 붉게 보인다. 붉게 보인다. 철이 많아서 그래, 철. 녹 성분이 많아, 녹. 붉은 녹이야. 붉은 녹이 많아서 붉게 보인다. 그 다음에 양쪽 극에는 뭐가 있어? 얼음과 드라이 아이스. 흰색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극관이라고 표현합니다. 극관. 극관이 존재하는데 이 극관이 어떤 때는 좀 커졌다가 어떤 때는 좀 작아져. 이게 뭐야? 얼음이 많아졌다가 작아졌다라고 하는 거는 온도의 차이가 있다란 말이겠지. 즉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극관의 크기가 달라지는 걸로 봐서 계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뭐 과거에 물이 흔적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물이 흔적, 그치? 물이 흘렀던 흔적, 화산, 협곡 이런 것. 그래서 화성에는 생명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탐사를 해보는데 아직 못 찾았어. 그치? 자, 요까지가 이제 지구하고 비슷하게 생긴 행성들이고, 목토천해가 지구하고는 완전 다른 형태로 생긴 행성들이다. 그래서 목성은 크기가 가장 크다. 이거 비슷하다는 게 크기에 비슷하다는 게. 자, 크기가 크다. 그리고 가로줄 무늬가 있고 대적점이 나타난다. 모양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휙휙휙휙 돼 있고 여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 모양이 있으면 얘가 목성이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 그리고 얘는 지구처럼 땅덩어리가 없어. 그냥 얼음 덩어리, 암석 덩어리,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기체들하고 막 섞여 있는 거야. 뭉쳐 있는 덩어리가 없단 말이야. 이게 확 퍼져가지고 작은 얼음 덩어리, 암석 덩어리로 돼 있어. 크기는 굉장히 커. 또. 그 다음에 일정 모양이 뭐 약간 땅 같은 게 없어. 그 일정한 모양의 땅이 없지. 안에서부터 바깥까지 전부 다 암석, 얼음, 기체 다 섞여 있는 형태로 돼 있는. 근데 사실 그 안쪽까지 정확하게는 파악을 할 수가 없어, 사실. 안쪽에 뭔가 있을 수도 있는데 파악을 못 해. 자, 그 다음에 토성. 밀도가 제일 작다. 근데 토성은 제일 큰 특징이 뭐야? 아름다운 고리가 있는 거야. 고리가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는 게 이게 토성이다. 요것도 이제 기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루어진 뚜렷한 고리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다. 그 다음에 천왕성은 청록색을 띈다라는 거고, 청록색을 띈다. 그 다음에 땡땡이 공정 궤도면과 나란하다. 이 뭐냐니까 자전축이, 즉 다른 애들은 이렇게 약간 기울어져 있잖아. 이렇게, 그지? 지구도 23.5도 기울어져 있지. 근데 이 천왕성은 어떻게 기울어져 있어? 거의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전축이 공정 궤도면하고 나란하다 이런 얘기다. 그지? 그 다음에 해왕성은요 대흑점이 나타난다라고 이제 봐주면 돼. 대흑점.